안녕하세요. 힐링 메이커 조이입니다. 제가 3탄에서 소개할 책은요. 무의식은 답은 알고 있다입니다. 지은이는 석정훈이라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16년간 최면 심리 상담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직접적으로 접근해 본 작가가 어떻게 코끼리의 습성을 제대로 파악해 그를 제대로 길들여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그 목적지에 다다른 것인지 알려준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90%는 무의식, 또 10%는 의식의 영역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코끼리는 인간의 무의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올라타서 조종하는 기수는 의식을 상징합니다. 코끼리로 불리는 무의식 속에 인생의 정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은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의식 활용법, 세 번째는 무의식과 감정의 관계를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의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컨텐츠를 자주 접하시게 되실 겁니다. 뭐 책이나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 내용에서요. 저는 지금까지의 자기 개발 기법들이 지나치게 의식의 영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노트나 플래너 같은 관리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 방법적인 요소만 주장합니다. 그 의식에 치중한 자기계발 기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관점이 지나치게 외부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외부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얼마나 빨리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율성만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정한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사라지고 외부의 기준으로만 나의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기서 이기기 위해 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과정에서 지쳐나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자기계발 방법들이 당신에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이제 관점을 외부의 목표에서 당신 내면의 모습으로 옮겨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에서 인간과 도토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도토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도 참나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절대 참다운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나를 안다는 것은 곧 나의 무의식을 안다는 말이고, 또 의식의 영역은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라고 해요. 사람들은 종종 나를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모르는 나가 무의식의 영역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의 영역이 10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인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은 9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는 참 무의식을 되게 무지하고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체험하는지에 따라 제대로 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무의식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무의식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습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습관은 누구나 나만의 습관을 가지고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통제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거죠. 습관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게 되고 인생도 습관대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예, 제가 생각한 건요, 삶의 질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저자는 이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이 습관처럼 자동화되어 쉽게 할 수 있고, 무의식의 동작 방식을 이해한 다음에 이것이 적절하게 자동적으로 동작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두면은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무의식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좋은 습관을 그러니까 이것은 무의식이 통제하는 영역이고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저는 내 패턴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즐겁게 행복하게 성과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탄에서 인문학에 대한 책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로 이걸 살펴보고 좀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었죠.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소통하는 방법을 나의 좋은 습관으로 내 패턴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관계라는 건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되면은 고객과 손님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판매, 세일즈,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지인 등 다양한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내가 장사나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소통을 통해서 서로 얻게 되는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고객은 좋은 아이템을 구매한 이유는 나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또 판매하는 사람은 매출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요, 다이어트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그리고 원리를 인지를 하고 이것과 관련된 습관들을 만드는 건 이거는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또 유지어터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그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죠.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건 내가 알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걸 모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또 습득을 하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자기 계발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을 하는 게 출발점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아야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메타 인지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의식에 대해 알고 내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예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체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연구에서는 한 체스 선수의 뇌 영상을 관찰했습니다. 그 선수가 체스를 배운 초창기에는 뇌의 여러 부분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지만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식적인 분석이 줄어들고 점점 무의식적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면서 뇌의 에너지 효율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의식은 의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체스를 배우게 되면은 초창기에는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뇌의 어떤 여러 부분이 활발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숙련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나의 경험치가 쌓이고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는 거고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하는 게 줄어드는 거고 이제 무의식적인 경기를 임하게 되면서 이런 뇌의 에너지 효율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그 후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이제 신경을 쓰고 한다는 건 에너지 소모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 에너지 소모에는 포도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당은 다시 다이어트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식욕과 식탐과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는 그 감정과 무의식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자가 그 오랜 시간 최면 상담을 해오면서 알게 된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하는 마음의 문제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 어렸을 적 경험에서 어, 이제 거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체면 심리 상담을 하는 거고 또 그 문제의 뿌리를 찾다가 들어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어린 시절의 사건들이 떠올라서 당황을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그 어린 시절이라는 건 그 당시 그 상황 그 기억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 내용을 또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가라앉은 그런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가 살아가면서 그와 비슷한 환경을 접하게 되면 살며시 고개를 듭니다. 그 숨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 어느 순간 의식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고 때로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감정 그리고 이 현재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또 인간 관계에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뿌리 깊은 감정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행복이라던가 기쁠 때도 있지만 반대가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책에서는 그 뿌리 깊은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좋은 훈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또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 봤더니 저는 이제 마음 공부라고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스스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인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자 석정훈 님의 무의식 연구소라는 채널을 한번 소개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떤 실제 상담 사례가 있는데 종교와 관계없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이 저한테 적용시켰을 때 힐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좀 공감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독서 같은 경우에도 이 연결점을 찾아서 내가 이제 극복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고 또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다른 관점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어떤 그런 힘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내가 이거를 풀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에서 그 학교에서는 모든 것에 정답이 있지만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못하죠. 예, 남의 정답이 나에게 100% 적용되는 것이 힘들고요. 저는 여기에 운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자가 또 굉장히 공감 갔던 어떤 그런 인상 깊었던 제가 그 느꼈던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거창하고 강한 확신이 드는 일이어야만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고요. 살다 보면은 그런 날이 오기도 합니다만 아무것도 심지 않은 땅에 갑자기 사과가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완벽한 준비를 갖춰야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완벽한 정답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실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당면한 현실에 직면하여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우리 무의식의 깊은 내면의 궁극적인 해답을 이끌어내고 찾아내는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는 참 무언가를 내가 함이 있어서 힘들 거야. 혹은 그리고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진짜 블루오션을 찾는 건 나만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요. 뭐 사업, 보상, 회사, 제품 이야기에만 국한을 두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 뭐 사업, 보상, 회사, 제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이게 아닌 실제로 내면에는 다양한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블루오션으로 가는 어떤 나만의 길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컨텐츠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 밖으로 나의 생각을 내 입 밖으로 내뱉으면 이거는 내 컨텐츠다라고 저는 자주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무엇이 다른 사람인지
어떤 그런 나의 매력적인 부분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또다시 퍼스널 브랜딩과 연결이 됩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개인 브랜딩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누구나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는 나만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경험담 그리고 여기에서 얻게 되는 배움, 깨달은 것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들이 일상에서도 정말 흔하게 많이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내가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그리고 주부분들이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책은요. 시대 변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영향력 그리고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인문학, 무의식과 다 연결이 되는 책이고요. 이건 나의 자존감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